셔리가 사무실 책상에서 소지품을 모으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컵, 계산기, 달력 및 기타 작은 물건들을 들고 친구들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며 실직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너무 속상해어서 그냥 실직일 뿐이야. 남들보다 늦게 입사했다고 해서 먼저 해고하기로 했고 지금 회사는 월급 체불 위기에 처해 있고 아직 어려서 벌을 받을 거야. 더 나은 직업은 당신도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약혼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셔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곧 결혼할 예정이고 저는 지금 직업이 없습니다. 네, 벌써 시어머니가 냉소적인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나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녀의 아들에게 부적합하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기록 보관소에서 일하고 일반 가족 출신이므로 브래드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나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에 대해 나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우리 엄마는 백만장자가 아니야. 그냥 회계사일 뿐이야.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시작해야 했고 사무실 관리 과정도 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도 갈 여유가 없었어. 모든 게 이제 막 익숙해졌어. 그리고 내가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했을 때 안정을 찾았습니다. 불행한 상황이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입니다. 우울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약혼자는 그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해할 것이고 그의 어머니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녀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내 사랑 성공했어. 헬렌이 동료를 안고 위로해줬어. 셜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고장나서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어. 아내 따라 결혼식 직전에 얼마나 운이 좋지 않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잘 될 테니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아마도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셜리는 옷을 입고 자신의 방으로 걸어간 후 침대에 쓰러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브래드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브래드의 어머니는 그녀가 단지 재정적 이득을 위해 아들을 만나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소녀는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지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셔리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리에서 강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물의 잔물결 속에서 길을 잃은 동안 플래시가 그 소녀를 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기대어 그녀의 사진을 점고 예쁜 남자가 찍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셔리가 그에게 당황하고 충격받은 얼굴을 했을 때 그는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사진을 순간적으로 보관하세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이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사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집에서 매력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제 이름이 전체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브래드 사진은 아름답게 나왔네요. 사려 깊은 소녀 프로필 지나가던 차들을 배경으로 바람에 휘날리는 금발머리 셜리는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고 난 절대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랬어요. 여기 다리 위에서 누군가가 내 사진을 찍어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곳에 자주 옵니다. 저는 물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폭스 내부에서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서로 가까워졌고 그들이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리고 하루도 전화를 놓치지 않고 데이트할 때마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브래드는 성공한 사업가 밑에서 자란 독특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는 20대의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차를 받았습니다. 명문대학을 거의 졸업하고 최신 스타일을 입었습니다. 반대로 셔리는 어머니 헬런에 의해 혼자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셔리가 자립하기는 어려웠지만 헬런의 끊임없는 목표는 딸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만큼 매력적입니다. 셔리는 이제 회사의 파일 사무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작업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지만 보상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브래드가 부유한 배경 출신이라는 사실이 자신이 브래드라는 사실을 얼마나 훌륭하게 보여줄지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가가기 쉬웠고 정직하고 자만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너무 잘 지내서 바로 결혼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셔리의 어머니는 브래드가 가족 식사 중에 친절하고 세심했기 때문에 화목했고
브래드를 즉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브래드의 부모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셔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플러 부인은 입술을 오므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것을 더 이상 참았고 플러 씨는 셔리를 내려다보며 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린을 당신의 운명과 연결시켜 심각한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쓰레기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미래가 없습니다. 이 평범한 소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유명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메건을 실제로 살펴보세요. 대학은 우아하고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그녀에게 도심 거주지를 구입했지만 브래드는 완고했고 엄마가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는 냉철함을 잃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재정 상태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당신 자신은 블루 블러드즈가 아니며 당신은 블루 블러드가 아닙니다. 내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걸 그녀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어색한 교환은 그만하자. 수백만 달러도 필요 없고 화려한 결혼식도 필요 없어. 우린 그냥 매듭을 묶을 뿐이야. 플러 씨가 신랄한 말을 하더군요. 글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디에 거주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배우자를 우리 부동산으로 데려올 계획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부양할 계획입니까? 바라건대 내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단지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중입니다.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괜찮아. 지금은 아파트를 빌리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서로에 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거야.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고 싶어. 그것은 당신의 재정적 지원과 별개로 내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 다음엔 내가 다른 직업을 찾는 걸 도와줄게. 난 널 위해 여기 있어. 우리는 함께 있어. 우리가 관리할 거야. 사랑해. 항상 셔리가 깊게 숨을 쉬었다는 걸 기억해. 나도 사랑해. 브래드 넌 정말 대단해. 난 행운아야. 너도 있고. 너무 좋아. 그때 만났는데 큰 축하날이 왔어. 셜리는 베이직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상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 그날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 가장 좋았어. 어떤 여성에게든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은 그녀의 시어머니가 징징거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지만 이 배고픈 소녀의 어머니가 지금 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불명예스러운 놈이 어디서 그런 바보를 발견했느냐고. 새로 재치 있는 사람들이 홀에 들어서자마자 식당에서 신혼부부와 남편을 기다리며 사랑을 믿는 대신 머리로 생각해야 했다. 재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셔리의 어머니는 절제되고 절제된 신발로 장식된 전통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보석은 브로치와 귀걸이뿐이었습니다. 브래드의 어머니는 여자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받아들자 경멸스럽게 웃으며 정말 끔찍한 드레스입니다. 알라하, 젊은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10대 여성에게 터무니없이 비싸고 도발적인 스칼렛 드레스는 터무니없게 보였고 목에 걸린 엄청난 양의 금과 다이아몬드로 인해 그녀의 외모는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고 주름 하나 없이 젊은 사람보다 무생물의 가면에 더 가까운 헬렌이 그동안 신혼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당신이 남편과 아내 설리와 브래드가 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아이들 내 진심 어린 소원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 여름 별장의 열쇠입니다. 거기에는 숲과 강이 있고 당신 근처에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낡았지만 확실히 만족할 수 있어. 미쳤어? 왜 우리 아이들을 집이 무너진 황량한 마을에 남겨두고 우리를 모욕하고 끝내려고 합니까? 플러 부인에게 분노로 으르렁거리며 폭발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심지어 은행 대출로 집을 샀다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굴욕을 겪었고 신부가운을 입고 셜리가 쫓아온 그녀가 현관에 있는 어머니에게 도착한 후 엄마에게 간청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떠나지 마세요. 플러 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모두들 그녀가 말다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된다고 대답했어. 내 딸 난 머물 수 없어. 가봐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 무례한 여자와 대면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의 특별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브래드와 함께 행복하세요. 안녕. 셜리가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경멸적인 표정을 지으며 아들이 플러 부인에게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 앉아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으나 아버지의 회사를 경영하게 된 경우에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자신이 사업에 관심이 없지만 아버지가 완강하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행사는 완전히 망가졌고 결혼식도 무산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말싸움에 빠졌습니다. 셜리는 여전히 취업 경험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필수 조건이었는데 그 또래의 소녀가 어떻게 경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브래드의 생활도 최근에 졸업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반항적인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그의 모든 금융 계좌를 금지했습니다. 그는 브래드가 어려움을 겪고 그에게 돌아와 사업가로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 선물로 주어진 돈은 꽤 빨리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고 다음 달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우울한 브래드는 갑자기 셜리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준 시골집을 둘러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셜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브래드의 요점을 알아차리고 그를 만나러 오기로 동의하고 그들은 다음 날 합의에 대한 길고 무사한 트릭을 시작했습니다. 브래드는 그 부동산을 선물로 받았고 그 부동산이 매력적이지만 처음에는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붕괴된 지붕 타일과 비뚤어진 모서리와 같은 낡은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셜리 그 부부는 그곳의 어두운 모습에 불안해했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했지만 브래드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강이 약한 들판과 숲이 푸른 하늘과 어우러지는 눈부신 일몰의 매혹적인 장면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은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피난처입니다. 내부의 거대한 침실이 습기와 무너져가는 회반죽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우자는 잘 준비되어 있었고 매 단계마다 열심히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크릭과 셜리는 색색거림이 얼마나 악몽인지를 외쳤습니다. 여기 이 먼지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군요.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만 한 번에 한 방에서 평화 식사를 한다면 가을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 1순위는 용광로와 지붕을 수리한 다음 우물을 수리해야 합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고려하십시오. 이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불규칙한 고용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여기에 공간이 많은 우리 자신의 재산이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가능한 채소밭과 이용 가능한 마당 건물을 위해 우리는 결국 조용한 공간인 신선한 공기와 그레이스레츠 벤처를 경작하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셜리는 지역사회가 우체국과 상점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학교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나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고 그녀는 수고 때문에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장 먼저 도망칠 것이라고 믿었지만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갈 계획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조금 으스스하지만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서 이곳을 즐기러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래드는 셜리에게 키스를 해주고 우리끼리는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하세요.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손이 일을 하고 눈이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작이지만 나는 항상 자연 세계에 대해 깊은 감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플러 부인은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햄리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엄청난 스캔들을 촉발시켰습니다. 미쳤습니까, 아들아? 아니면 특정 종파에 가입했나요? 어느 종파로 가시나요? 전문가 자격을 갖춘 엑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 편히 살 수 있을 거예요. 나드로 H를 베는 게 더 나은 생각인 것 같나요? 당신이 셜리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잘못입니다. 엄마 브래드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반격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항상 싸우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기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성공할 것이고 배우자를 비하하지 않을 것이다. 궁금하다면 거기로 이사하도록 그녀를 설득한 사람은 나였다. 내 인생을 떠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반면에 셜리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특히 그녀가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기뻤습니다. 플러시는 그냥 웃으면서 이 빌어먹을 구멍에 가도록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장담컨대 한 달 안에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부츠에 진흙을 묻힌 채 집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집에 와서 도움을 청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돈 버는 계획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돈 냄새도 안 나고 그게 더 좋은 거죠. 그 사람은 곧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고 더 똑똑해질 거예요. 내일 아침에 회반죽이 심하게 붙어있는 벽을 벗겨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붙여야 하고 그 다음에야 그들이 구입한 벽지를 붙여야 하고 건축자재를 가져오고 직원을 고용하고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빨리 떨어져서 외부 작업에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남은 일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셜리는 처음에는 낯선 고된 노동에 몸이 아프고 불평하며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서 좋은 침대, 샤워실,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침착하게 그녀를 안심시켜줍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딸. 처음에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관심을 갖게 되고 익숙해질 것입니다. 더 간단해지고 수리가 완료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남편을 위해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가 삽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피곤하지 않다고 믿으십니까? 그는 익숙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해 땀에 젖고 무릎이 떨릴 정도로 지쳤지만 그는 행복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남자. 요즘엔 그런 남자를 못 찾을 테니 속상해하지 말고 가끔 그에게 사랑을 주면 가족이 편해질 거예요. 가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맨스와 사랑스러운 꽃다발 그 이상입니다. 함께 이겨내야 할 도전의 바다이기도 해. 어깨토시 어깨 용서와 침묵은 상호 배타적이야. 나는 순진하고 감수성이 예민해서 모두 헛수고였기 때문에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 사위 브래드는 멋진 남자지만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 없이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를 돌봐주고 다음날 벽 작업을 시작했고 방이 축축하고 회반죽을 제거하기 쉽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 도착했을 때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벽에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흠뻑 젖었습니다. 브래드는 쇠질의 때를 집어 밀리미터 단위로 깎아내었습니다. 소리는 갑자기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의 호기심이 그를 압도했고 그는 2배나 빠른 속도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숨겨진 문을 발견했습니다. 셔리가 그것을 잡아당겨 열었고 그것은 쉽게 열렸습니다. A.L. 코브에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중 3명은 브래드가 그것을 열었을 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에는 말 그대로 수백 개의 반지, 목걸이와 귀걸이가 있었는데 모두 보석 가게에서 나온 것임을 식별하는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현금 묶음이 있었습니다. 맙소사. 아름다운 우리는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거예요. 여기 수백만 개가 있어요. 브래드 당신이 우리에게 왕실 선물을 줬다는 게 믿겨지나요? 엄마는 반지를 끼고 각 손가락에 하나씩 껴주면서 현기증이 나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헬렌 차분한 말투로 이봐 얘들아 잠깐만 그녀가 말하길 휩쓸리지 말라고 했어. 이것들은 분명히 도둑질한 거야. 그들은 모두 태그가 붙어 있고 분명히 귀중한 유물이나 역사적 유물이 아니야. 브래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을 당국에 넘겨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브래드는 머리를 극적이며 당신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는 그것을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속해 있거나 그들이 잡혔을 때 경찰은 우리가 양심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돈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당신이 구입한 사람이 헬런인 것처럼 모든 것을 놔두자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전 주인이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는 그런 보물을 남겼을 것입니다. 헬렌은 잠시 고민하다가 당신의 결혼식에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서 부동산 매매 광고를 봤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의 작은 마을에 연락해서 처음 만난 주인은 불안한 눈과 문신으로 인해 믿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범죄자나 술꾼처럼 생겼습니다. 얼굴은 주름지고 이빨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좋아요. 서류 상태가 완벽했고 공증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공기가 유난히 깨끗하고 강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깨끗해서 바로 그 위치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샀어요. 내가 그곳에서 은퇴해서 내 아파트를 줄 수는 없겠지만 브래드는 헬렌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녀가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어머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셔리에게서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셔리에 대한 애정을 선언했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당국에 재산을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토요일 관련 행사가 끝난 후 주말 동안 그들은 그 사이에 집을 고치기 시작했고 그 즐겁고 평화로운 저녁에는 훨씬 더 빠른 진행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재난이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브래드는 오프 더 벤치 공사를 끝내고 있었고 셔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샐러드를 만들고 테이블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두 놈이 갑자기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거친 얼굴과 거친 언어로 범죄적 사고방식이 즉시 드러났다. 그들은 상처를 입히겠다고 위협하고 거리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브래드에게 금을 요구했다. 셔리는 대혼란을 보고 두려움에 울부짖었습니다. 헬런은 상황을 빠르게 평가하고 셔리에게 지역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달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셔리는 남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강한 동지애의 상징으로 갈퀴와 도끼를 들고 있던 햄릿 출신의 헬렌은 이미 손에 삽을 들고 현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브래드가 데려간 도적들로부터 사위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지켰습니다. 강한 자세를 취했지만 도적 중 한 명이 깨진 병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운 좋게도 마을 사람들이 빨리 움직여서 모두가 침입자를 제지하려고 마당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싸움에서 범인은 결국 붙잡혀 기둥에 묶여 울부짖었습니다. 피를 뱉으며 격렬하게 헐떡이는 야생동물처럼 브래드와 셜리는 브래드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을 회장에 의해 의료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사이 헬렌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도들이 식사를 방해했다고 말하며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부주의 학에 발견한 불을 요구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브래드는 가족을 위해 용감하게 말했고 이웃들은 충격을 받은 경찰관이 헬렌이 확인한 부에 대해 물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수리가 이루어졌을 때 벽에 숨겨진 오래된 트렁크에 분명히 훔친 새 타갈롱 보석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산적의 진입으로 인해 약탈당한 이후 그렇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보물은 증거로 제거되었고 범죄자들은 경찰서로 호송되었습니다. 헬렌은 지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 기뻤습니다. 브래드는 1시간 후에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았고 운이 좋게도 그의 상처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셔리는 남편이 식사와 따뜻한 차를 가져오고 상처에 붕대를 감는 것을 돌보았습니다. 브래드는 백만장자가 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웃으며 셔리의 걱정에 감사했지만 셔리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관리하려는 초기 아이디어가 더 낫다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타니어가 병아리를 준 후 돈을 벌기 위해 부부는 농사에 손을 대기로 결정했습니다. 셔리는 브래드가 지은 헛간과 울타리를 칠했습니다. 그들은 이웃 노인의 지시에 따라 병아리 20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셔리는 병아리가 튼튼한 암탉으로 자랄 때 기뻐했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집수리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부는 더 대중적인 도시 목표를 거부하고 빌리지 라이프를 선택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암탉 외의 회장에게서 타머스라는 고양이와 테디라는 개를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송아지를 키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헬런의 주말 방문은 정기적이었고 그녀는 오래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집이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대해 어느 정도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브래드는 어머니와 관련된 불쾌한 사건 이후 부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동정심과 이해심의 부족은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 아버지에 대한 불안한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 극도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풀려난 수감자 2명이 체포됐다. 수감자들은 많은 보석상을 훔친 혐의를 인정했고
탈출 중 경비원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가 강도 사건을 계획하고 그의 몫을 빼앗았다고 밝혔다. 이전 습격에서 경보가 울렸고 강도들은 감시자를 속이고 스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물건을 숨길 장소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훔친 물건을 숨겨진 벽 한마디에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감방 동료들은 멀리 떨어진 버려진 마을에 집을 얻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은 결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강도를 체포했습니다. 감시인은 그들이 그를 배신하면 끔찍한 영향을 미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강도들은 훔친 물건을 혼자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래드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결론적으로 수사관에게 도난당한 물건을 발견하여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외에 감시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그는 또한 무거운 한숨을 쉬며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관 조사관은 브래드에게 연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불안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플러시가 이 모든 강도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사업은 사실 거칠애였습니다. 오랫동안 범죄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메이저 플레이어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의 사악한 행동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한 것도 포함됩니다. 브래드, 그건 사실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불법적인 사업을 알고 계셨습니까? 브래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기 앉아 오랜 시간 동안 그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소리쳤다는 것이 정말 확실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버지 회사에 바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항상 위험한 거래를 했지만 보석 가게까지 털었던 도둑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보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버지가 재판을 받고 모든 것이 압수되었다면 우리는 햄릿을 떠나기 직전에 싸웠고 그 이후로 우리는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스스로 알아내야 할 거야. 내 아버지의 방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내가 준비할게. 브래드. 난 내 고통을 느껴. 아버지가 체포된 후 비어있고 잠겨있던 그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전화를 한 사람들은 짜증나게 그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이름을 망치지 않기 위해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브래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고 그의 아버지의 계좌는 브래드가 도착했을 때 분명히 동결되었습니다. 자정쯤 마을에 있는 집에서 셔리는 걱정에 그에게 강한 포옹을 주었습니다. 그는 도둑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그녀에게 채워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의 구금에 대한 걱정. 셔리는 그를 팔로 감싸고 당신의 어머니가 갈 곳이 없으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참을 거예요. 그녀를 거리에 남겨둘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모두를 위한 공간은 충분해요. 비록 그녀가 더 단순한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브래드는 아내에게 키스를 했고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셔리가 이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녀를 찾고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비난을 할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저녁에 들어가자 피곤해요. 모든 끔찍한 일에 머리가 어지러워요.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부부가 막 테이블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창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셔리는 이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방문의 으스스한 결론을 기억하며 떨면서 브래드에게 방문객이 두렵다고 속삭였습니다. 한밤중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래드는 자신이 느끼는 초조함을 부인하고 재킷을 입고 야외로 향했습니다. 개가 낯선 사람의 냄새를 맡았을 때 화가 나서 짖었습니다. 브래드는 리처드가 소동에 대해 이웃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브래드, 셔리는 집에 있습니까? 내 엄마가 찾아오셨던 손님을 데려왔는데 숲으로 가는 길을 거의 엉뚱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었어. 이웃 마을에서 막막 오던 길에 이 멋쟁이 아가씨를 만났어.
브래드가 사실 그의 엄마가 옷을 입고 비명을 지르는 걸 목격했어. 찢어진 스타킹으로 모기에 물린 부러진 발뒤꿈치와 찢어진 여행 가방 바퀴.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그녀를 껴안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는 엄마가 여기 있다고 비명을 질렀어요. 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어제 온 도시에서 당신을 찾았지만 안 돼요. 당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전화하지 않았나요? 당신을 만났을 텐데. 플러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부끄러웠고 당신에게 상처를 줬고 제 며느리도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이고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아들이 어머니를 모셔다 드릴 것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갇히고 집은 압수한 브래드는 리처드에게 어머니를 데려와 준 것에 감사하고 여행 가방을 가져갔다. 그는 내일 밤에 와도 괜찮다고 말했다. 확실히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가 재빨리 돌보아 주었다. 플러 부인은 자신의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근면한 소녀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묵히 침실을 꾸미고 뜨거운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원한을 품을 정도로 왜 그토록 멍청했는지 의아해했다. 거기에 따뜻한 가운을 입혔습니다. 별로 유행은 아니지만 집이 추우니까 입는 게 더 낫습니다. 특히 목욕 후에는 실크 잠옷을 신으면 얼어버릴 테니까요. 슬리퍼가 있나요? 아니면 따뜻한 양말을 드릴까요? 플러 부인은 며느리를 진지하게 쳐다보며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딸아. 나는 어리석고 악한 여자였다. 너를 심판하고 아들과 싸워서 실수를 저질렀다. 내가 딸로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댁이 오늘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을 뒤로 했습니다. 덜 변덕스럽고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내가 빌리지 라이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존할 것입니다. 상냥한 가족으로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정하고 진실한 말을 할 때 그녀는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녀는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마을 생활이 가혹하고 불쾌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자유와 깨끗한 공기, 소음과 번잡함의 부족과 같은 혜택. 내일 우리가 강을 볼 때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귀족이 아닐지라도 여기 사람들은 친절하며 마을 절반이 모였습니다. 그 도적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브래드가 농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서로 모르고 서로 옆에 몇 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원천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아들 감사해요. 브래드가 최고예요. 저는 그를 너무나 사랑해요. 브래드가 일주일 후에 어머니와 함께 도시에 있는 그의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플러 부인은 남편이 구금된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했지만 만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브래드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어릴 때부터 용서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플러 씨는 아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의 관심을 억압하고 그를 그의 조수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친절하며 그는 침묵을 소중히 여겼고 야외 활동은 냉담한 상인으로 변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브래드와 그의 어머니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당황했습니다. 자신감을 풍긴 성공적인 사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날씬하고 지친 노인이 그들 앞에 앉아 아버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모두 사실이고 사업은 단지 은폐일 뿐이며 실제로 오랫동안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계셨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 브래드는 고개를 숙이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가 당신을 잘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해주세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에마어 폴러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내가 극도로 부끄러워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 진심을 몰랐어. 어떻게 벌어도 돈은 냄새가 나지 않았어. 내 생각엔 틀린 것 같아. 하지만 내 사랑이 왕족처럼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어. 그리고 아무것도 빼앗지 마세요. 브래드, 당신은 해외에 몇 번이나 가봤고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최고 수준의 튜터 수업, 수영장, 가라데와 세련된 아이템을 접할 수 있었죠. 나는 아니지만
당신은 너무 온화하고 너무 예민해요. 당신은 항상 내 친구라기보다는 엄마의 아들에 더 가깝습니다. 나는 시골로 이사하고 셜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었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아들이 패자이고 나는 인생의 왕입니다. 당신은 이 지역에서 일주일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감옥에 도착하고 나의 이전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얼마나 죽음에 가까워졌는지 깨달았을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선고를 받았어. 내 인생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몇 가지 깨달았어. 아들아, 너는 나보다 열등하지 않아. 사실은 나를 능가하는 너는 내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어. 쉬운 길이나 모험에 참여하는 것. 당신은 배반하고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내 당신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행한 많은 실수와 나쁜 일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돌아오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브래드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확고한 포옹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속삭여도 당신은 여전히 내 아빠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해요. 오랫동안 화를 내는 법을 모르고 용서합니다. 플러시도 그걸 알면서도 아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영원히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집 뒤에 농장을 재건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 평소와 같이 계속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셔리가 초기부터 쉬지 않고 함께 일한 모든 측면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어려운 사업의 전문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셔리의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금을 갚고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은 아이들에게 줬는데 그 돈은 집을 사는데 충분했습니다. 착유기와 농장 치즈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유기농 유제품 코티지 치즈와 버터를 찾는 사업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화합했고 오래된 불만과 잘못된 의사소통이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녁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래에는 차와 딸기잼을 마시면서 자주 합류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사별한 이웃인 리처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셜리의 어머니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를 돌보려고 서투른 시도를 하면서 그들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티파티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국화 꽃다발을 들고 브래드가 비명을 질렀다. 리차드, 너 정말 멋지구나. 무슨 일이야? 생일이냐 아니면 결혼하는 거야? 리차드는 심호흡을 하고 브래드, 내 말이 거의 맞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헬렌의 손을 달라고 요청하다.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녀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있다. 헬렌은 온 가족 앞에서 공식적으로 당신에게 결혼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좋은 집이 있고 파트너가 있습니다. 당신이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나는 당신의 정원을 존경하고 내가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시간을 내어 생각해보고 대답해주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을 가득 채운 놀란 고요 속에서 모든 눈이 헬렌을 바라보자 그녀는 폴카도트 드레스를 입은 여학생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남자가 공개적으로 그녀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자 그녀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리차드에게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휴일에만 술을 마시고 인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몇 년 동안 혼자 지낸 후 인생의 이 시점에 결혼한다는 생각은 좋은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어땠는지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했던 건 누군가가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가 옆에 서 있을 거라고 믿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나를 놀라게 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당신은 잘생긴 남자이고 훌륭한 호스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당신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내 아이들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정원과 농장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룹은 웃음을 터뜨리고 환호했고 셔리는 남편에게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가 더 이상 유아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위해 있어요. 리처드는 당황하지 않고 헬런이 손을 잡자마자 포옹하고 키스하러 다가갔습니다.
허리 안에 무엇인가가 폭발했고 그녀는 온몸에 애정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따끔거렸다. 이 낡은 집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멋지게 뭉쳤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느낌. 셔리는 곧 아이를 낳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브래드는 황홀했고 위아래로 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폴러 부인은 처음에 충격을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거울을 봤을 때 나는 거의 할머니가 됐는데도 그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곧 할아버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손자를 위해 버티고 우리 아들이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그는 진심으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나는 그가 돈이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사치에 빠지거나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일하고 사심없고 진심으로 그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고대 요리법을 사용하여 맛있는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덩굴.